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은 귀중한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한국문예회 문학 역사 답사반 33명이 백두산과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간도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남긴 유물 등 선조들의 유적지가 있는 집안을 향해 2시간 달려가서 주인 없는 돌무덤처럼 표지석도 없이 나뒹굴고 있는 광개토 대왕 왕릉을 물론이고 일본인에 의해서 훼손된 채로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는 광개토 대왕 왕비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개국신화를 보면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인 당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고 당군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아사달은 만주 하얼빈 근처의 송하강변이라는 주장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고조선과 당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는 중국의 위서와 우리나라의 고기를 인용한 삼국유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동북 삼성은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을 말합니다. 동북 삼성은 만주가 터전이기 때문에 고조선을 비롯하여 고구려, 발해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동북공정이란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 지우기 운동입니다.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되죠. 역사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를 지울 작전을 하고 있습니까?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적인 동북지역,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동북 삼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 왕릉과 광개토 대왕 비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광개토 대왕 비석에 새겨져 있는 일본 관련 내용을 모두 파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국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나라이며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인적, 물적 교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적 자원은 물론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에게 혈연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나라로서 중국 내 대부분의 조선족이 동북 삼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출산율 감소는 물론이고 높은 고령화 사회와 사망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최근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서 한민족에 동질성이 점점 넓어지고 그 대신 자신들이 한민족으로서의 한국의 친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중국인으로서 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 삼성은 중국 내에서도 사회 기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경제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선족과 우리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중국 내 조선족의 교육 경제력의 향상을 통해 중국 대한국 정책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 정책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너무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족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조상의 후손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어쩔 수 없이 중국 만주 동북 삼성에서 모진 서름 속에서도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개척하여 힘들게 살아온 우리 동포 200만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이미 중국에 가서 정착한 우리 동포 조선족에게 자녀교육, 학자교류, 연구비 지원, 교육 등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면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것은 조선족 학교 교원 양성, 안정적인 교원 유지 및 교원의 질 향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족 학교를 통해 조선족에게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민족교육으로 후대를 지켜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조선족 학교가 줄어들음에 따라 우리말, 우리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국어만 하는 젊은 조선족들이 늘어가고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성을 잃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한 우리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선족을 돕기 위해서는 연변 지역을 포함한 길림성 내 조선족 인구의 집중 분포 지역에 조선족 중고등학교의 교원 양성 및 안정된 교원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도시 진출로 인한 조선족 인구 감소는 조선족 학교의 생존 위기와 교사들의 교직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많은 조선족 학교가 폐쇄 또는 합병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장년 한국 진출이 날로 늘어나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만 거주하고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를 학교에서 기숙하거나 친인척이 의뢰하여 학교에 보내고 있는 가정도 많다고 하니 우리 정부를 통한 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비롯하여 기업 등을 통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을 비롯하여 문학과학통섭포럼 대표로 있는 최진호 교수 등 동북 삼성 문학역사답사단 33명은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의 옛 땅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의 동북 삼성에는 지금도 200만 명에 가까운 연변조석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곳에는 우리말 표기의 간판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간판 위쪽은 한글로 쓰고 바로 밑에는 한자로 토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판 쓰는 것을 보고 우리 조선족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리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간판까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족 동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지금은 영남대 석좌교수 활동하고 계시는 한림원 종신회원 이동구 교수님의 동북 삼성어 조선족 연구와 교육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